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하락한 종목에 다 사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 메타네. 네, 기도 메타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네, 저희 방금 최상욱 작가님의 강연을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해놨는데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네. 이 주식이나 어쨌든 부자가 돼야 되니까 네. 네,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정리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 투자의 아이디어가 필수고, 두 번째로는 키팩트를 건드리는 아이디어야 하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투자의 기한이 있어야 된다, 네. 타임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사라. 아니야. 고점이 높은 주식. 고점이 높은 고점이 주식을 높은 사라. 네. 이 정도로 80점짜리네. 근데 굉장히 요약을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좀 네. 들었는데요. 네, 몇 가지 저희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뭐 저희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제일 많이 산 게 테슬라인데, 맞아요. 예. 그리고 고점이 높다는 게 고점이 고정값이 아니거든요.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들었던 예시는 한샘이라는 기업인데, 네. 한샘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뭐 주가가 3만 원에서 이렇게 10만 원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의 한샘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은 뭐 인테리어 시장에서 한샘이 점유율 몇 %로 이렇게 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샘이 고점이 왜 올라가게 되냐면은 한샘이 부업만 하다가 욕실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럼 부업으로 이만큼 가면은 욕실을 하면은 욕실도 곱하기 2가 되겠다 했는데, 또 한 달 있다가 하니까 욕실이 아니라 토탈 인테리어 하겠다. 한샘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그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점유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매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니까 갑자기 그 순간 한샘의 고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고점까지 가는 경로가 명확해야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샘이 그런 경로를 보여줬을 때는 2015년이었는데 주가가 33만 원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7조 원이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런 경로를 못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이 얘기를 요즘에 테슬라에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2012년에 그 모델 S를 만들면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테슬라에 대한 고점은 이런 거였거든요.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1%도 안 팔리는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그래도 뭐 좀 많이 팔리지 않겠냐? 전기 자동차에서만 어쨌든 한 1등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작년 19년 3분기 때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점을 또 높였는데, 어떻게 높였냐면은 3분기부터 이익이 크게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연도별로 계속 적자가 한 7년간 이어지다가 2019년부터 흑자에 돌아서고, 그리고 연간 생산하는 판매 대수가 막 50만 대를 건드릴 것 같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말리는 자동차 브랜드가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연에 1000만 대 정도 팔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고점을 높게 갖고 가는 겁니다. 뭐냐면 테슬라가 현재는 50만 대 캐파인데 1000만 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그럼 1000만 대 정도 팔았을 때 테슬라 평균 자동차 가격이 뭐 35,000불이다. 그럼 35,000불에 이익은 몇 % 벌 것 같다 해서 아직 가지 않았지만 고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엄청 올라갔는데요. 요새는 고점이 더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그 자율주행을 붙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보험을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점점 더 비즈니스가 붙으면서 이제 고점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게 이 회사가 이제 고점이 높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높은 고점을 결국 회사가 얘기한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는 아마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은 저 회사의 고점이 높은 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회사가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런 경로를 확인하면서 자기가 투자금을 더 늘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 순간이 이 투자 아이디어가 일종의 훼손되는 시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담았는데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들은 아무래도 뭐 서비스보다는 제품이 좀 더 친숙하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학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매니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게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세미나로 온 애널리스트한테 이제 걔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이제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고체, 기체, 액체 평소 생각을 못 했거나 하면은 되게 막 버벅일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제품이 좀 더 눈에 들어오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보다는 제품이 더 쉽긴 한데요. 아마 그렇지만 저희가 요즘에는 되게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그 접근성이 좀 더 높아졌잖아요. 네. 소위 인터넷 기업들. 네. 인터넷 기업들을 저희가 더 편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인터넷 기업들도 굉장히 뭐 개인들이 이제 쉽게 갖고 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자그마한 어떤 트렌드가, 마이크로한 트렌드가 큰 메가 트렌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줌을 통한 화상회의가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굉장한 투자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제가 책에서 여러 섹터를 다루고 뭐 바이오, 반도체, IT, 그다음에 K컬처라고 하는 엔터랑 게임이랑 이제 소부장까지 다뤘는데 그런 이유가 그 각각 산업마다 주가가 움직였던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마이크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관심이 되도록이면 좀 넓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많은 그런 마이크로 트렌드 관련해서 주식을 이제 하나씩 사보시다가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게 좀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화가 되고 있나? 이러면서 좀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책을 펼치셔가지고 이게 키팩터를 건드리고 있는지 근데 이게 이 산업의 키팩터를 이 회사가 좀 건드리고 있는 건가? 이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투자 대상군을 찾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이디어가 생기면 한 주 정도 사는 그렇죠. 게 가마우지를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렇죠. 가마우지를 하는데 이제 날려보내야죠. 날려보내가지고 큰 먹이를 물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메가 트렌드가 되어라 하면서 이제 새를 날려보내고. 이게 그럼 이제 독자분들한테 사전에 좀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대신 여쭤봐 드릴 텐데 그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주식을 사고 파는 시점을 어떻게 그 시점을 보는 눈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이거는 저도 답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고 파는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소멸됐을 때 그렇죠. 팔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없는 포트폴리오는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좋고요. 근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소멸되면은 주저없이 다 던져라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약간 개량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강의 때 게임을 예로 들었는데 12월에 나오겠다고 한 게임이 12월에 안 나오고 3월에 나오기로 연기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고민인 거예요. 12월에 나올 줄 알고 샀는데 3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주가가 조정받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월엔 나올 거니까 나는 개인이고 나는 그냥 타임라인 3개월 더 연장시켜가지고 3월까지 갖고 와 볼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이디어가 어쨌든 연장돼서 가는 거고요. 근데 12월에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으니까 나는 이 타임라인 폐기하겠다, 이 아이디어 폐기하겠다 하게 되면 그 주식을 정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과에 도달했을 때 저희가 그 고점이 높은 기업을 좀 사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그 기업의 고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포트를 봤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이제 만약에 손절의 타이밍. 뭐야 내가 샀는데 나도 왜 사는지 몰라. 그 그럴 수 있죠. 가끔 너무 많이 가마우지 보내다 보면은 그 이거를 왜 샀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야, 이거 누가 사라 그랬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그때 공부를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식은 정말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공부가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해서 섣불리 시작을 못 하고 계속 이제 막 키팩터가 뭔가 분석하고 막 이러다가 타이밍 놓치고 이러는데 계속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네네. 저는 거의 그런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물 타지 말라고 했던 게 사실 물 타기를 뭐 이론상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지만 본인이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네. 일단 뭐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그쵸.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네. 그 아이디어는 살아있을 수가 있고 시장이 네. 물론 지금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종목이 본인이 만약에 맞았다면은 그 기간과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더 물 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하락한 종목에 다 사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 메타네. 네, 기도 메타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계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지속해서 현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투자한 종목이 소위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때 네. 포트폴리오 관리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한데 그 종목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진짜 한 종목의 100%를 계속해서 해버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파는 거랑 기도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제가 과거에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드린 얘기인데 네. 칼차게 기도를 해도 저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내려간 종목은 일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나면은 아까 손절 타이밍을 물어보셨는데 네. 투자 아이디어가 없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냥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사전에 살 때부터 잘 사야 되겠죠. 네, 케바케지만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제까지 주가는 있고 그죠. 네, 오늘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꼭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되고 네. 투자 아이디어가 없다면 아무리 싸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정리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본인이 거래하시는 거를 되도록이면 다 적어 놓으세요. 투자 일지 같은 거. 네, 저도 투자 일지를 적어 놓고 지금 보면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참 지나서 보면은 정말 창피해져요. 그러니까 샀을 때 왜 샀는지를 적어야 되거든요. 몇 월 며칠 이 종목을 내가 샀는데 왜 샀는지를 적어야 돼요. 투자 아이디어를. 누가 사라 해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봤더니 굉장히 꽂혀서 샀더라.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적어서 일단 나만 봐야 됩니다. 네, 나만 네. 봐야 되고 네. 그런 거를 훈련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 뇌동매매를 조금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살 때 그걸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적는 그 활동이 그 사기 전에 그거를 적게 되면은 한 번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걸 보면은 꿈틀꿈틀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사야 돼. 쿵쾅쿵쾅하잖아요. 쿵쾅쿵쾅하니까 뭐 당장 사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살려고 딱 했을 때 이게 내가 왜 살려고 하고 한번 더 그 필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 일단 최소한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큰 손해를 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중에 어떤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 네네.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개인들이 뭐 투자 성향이라든가 뭐 네. 그런 거에 달려 있는데 네. 보통은 타임라인이 긴 투자 아이디어는 보통 우량주, 성장주 이런 기업의 타임라인이 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막 애플 같은 회사 투자할 때 뭐 6개월 보고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테슬라도 2030년까지 네. 자기네 회사 계획이 있으니까 어. 타임라인이 10년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로 그냥 묻어두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네. 것도 개인들한테는 좋은 자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네. 정말 전 세계 주식이라든가 그런 걸 다 사는 뱅가드 토탈 인덱스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제 나는 주식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자산의 익스포저는 요만큼으로 끝내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훌륭한 전략이 되거든요. 저희가 주식 부자 프로젝트를 제가 쓴 거는 네. 주식으로 그래도 초과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이렇게 좀 하라는 건데 네. 본인이 난 초과 성과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요 정도면 뭐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른 쪽으로 내 일이나 열심히 해서 연봉 상승 훨씬 높이겠다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겠다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쪽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들은 장기로. 네 그런 분들한테는 네. 뭐 스윙 여러 번 휘두르는 게 아니라 큰 스윙 네. 한 번 휘두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장기로 엮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전략을 그렇죠. 따라가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요약해버리면 한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공부하자. 힘들게 말했는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이제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제일 핫한 게 공모주들이 이제 네. 이렇게 막 시장에서 너무 관심 많이 받았는데 이 공모주는 과연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네네. 공모주 청약을 하신 분은 어쨌든 현재는 수익 상태시죠. 그쵸. 청약한 네. 주식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시장에 상장되고 나서 지금 이제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부주 중에서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매수 매도 강도에 의해서 주가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 주가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랑 그 타임라인을 조합해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떤 회사가 됐건 첫 번째 상장하는 날에 나는 예를 들면 무조건 따상을 노리겠다. 그러니까 따상이 될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아이디어는 하루에 끝난 거예요. 네, 그냥 끝나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났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갈 만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물어봐야지 되겠죠. 만약에 이틀째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면은 빅히트라는 회사가 상장할 때 관련 다른 엔터 기업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런 뭐 근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돌아간 상황은 뭐였냐면은 그렇게 생각만큼 돌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가 소실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투자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떤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그 상장 초기에는 시장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네. 유식하게 그 여의도에서는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변동성이 높은데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구간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조합해가지고 얼마든지 갖고 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 내리자면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키팩터를 키팩터를 찾아가지고 네. 그게 이제 키팩터를 건드느냐 그 투자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기한 설정.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고점이 높은 네. 기업을 사야 우리도 단 하나의 투자로 10배, 100배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식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경제 소식도 보고 그러면서도 너무 매몰되지 마라 거기에. 네. 네. 하루에 10,000원으로 네. 이제 좀씩 시작을 해보는 네. 거죠. 가마우지를 보낼 때 이제 네. 10,000원씩 쓰는 거죠.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저희의 이 얼토당탄한 질문도 이게 대답 잘 해주시고 네. 예.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부담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근데 뭐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이렇게 네. 진행이 돼가지고 네. 보라 채널 이렇게 흥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